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6월 10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30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애매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를 보면 여전히 좋아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나스닥을 중심으로 다우와는 다르게 여전히 강력한 랠리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이죠. 장중에 꿈의 지수 1만 포인트마저도 돌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는 내일 당장이라도 오늘 밤이죠. 당장이라도 그 만 포인트를 뚫을 기세라는 것인데요. 사실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 상황이 여전히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악재도 통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강세장 분위기입니다. 자, 모든 악재를 다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보통 이럴 때에는 지수가 또는 어떤 특정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냐의 타당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흐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전략을 제시하자면 특정 어떤 문제가 불거져 지수나 또는 주가가 폭락하기 전까지는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단순한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아주 기민하게 순발력을 발휘하는 기관이 있죠. 국내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 부담과 함께 다소 움츠렸던 그들이 오늘은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것이 정석적인 전략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자세를 응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으니 그에 동참하는 기본적인 그런 스탠스를 잡으면서 한데 특정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미리 물량을 줄인다든가 할 필요 없이 필요한 종목이라면 그 종목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부 인기 종목을 단기로 매매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시각을 현재 정해놓고 전략의 기준을 정해놓고 시장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을 보면 뭐 지수가 약간 정체되어 있고 또 어쨌든 그것을 유발시키는 지수 부담이 자 있다는 것이 전제돼서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어제 현재 코스피의 제약주들이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오늘은 코스닥의 일부 바이오 관련주, ABL 바이오, 에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주변에 있는 바이오주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속칭 난리가 난 모습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흐름의 맥을 짚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전술 전략 차원에서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 생각이고요. 자, 우리의 또 핵심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 삼성전자,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 나오다 좀 제동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그 외에 네이버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이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당초 1차 목표 가격이 70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70만 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현재 목표 주가를 다시 수정을 해드리고 있죠. 그 관점을 아주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제 그런 내용이 준비가 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체험 VIP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죠. 자,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뭐 네이버든 또는 삼성전자든 지금 당장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뜨거운데요. 이런 종목 알고 있으면서도 못 들어가 계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게 결심을 잘 못하시고 약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제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저희 체험 VIP 회원 가입하셔서 제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내판이 나가고 있죠? 계좌번호가 있고요. 이쪽 계좌번호로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서비스 요금이고요.
그리고 입구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10-2420-0554. 이 번호로 성명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봐야 될 것은 시장 주변에 특히 경제적 상황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장중 1만 포인트 돌파했고 지금 기세가 좋아서 계속 승승장구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세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정책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이죠. 어, 미국 현지 날짜로 현재 6월 9일날 10일날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성명서가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추가 완화와 관련된 강력한 시장의 우호적인 현재 랠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필요하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완화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지금 1, 2, 3차 경기 부양책도 모자라 4차 경기 부양책까지 강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까지는 지표상 경제 충격을 벗어날 수 없으나 그러나 3분기 때부터는 상당히 빠르게 트럼프 말에 의하면 로켓 회복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수도 로켓 회복을 하고 있고 V자 상승을 넘어 로켓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 회복도 로켓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된다는 그런 관계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간밤에 WTI 가격은 다시 하루 만에 반락 하루 만에 2% 정도 다시 올라오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도 4원 정도 내려가서 1196원이 아니고요. 1193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잠깐 차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것은 WTI 가격입니다. 어제 조금 내려왔지만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이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전기차한테도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2주 넘어 3주에 걸쳐서 아주 강력하게 내려오는 모습. 원달러 환율이 내려온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 공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왔어요. 96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신흥국 통화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그 중에 하나가 원화입니다. 원화 가치가 지금 현재 달러당 1200원 이하로 현재 달러 가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주변에 다른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강력한 러브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환차익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아직은 못 넘어갔어요. 그 점을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서 잘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런 모습은 시장 친화적이다. 지수 상승하는 기본적인 여건이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시장 상황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수급을 봐야 되겠죠. 수급은 약간 특징적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개인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거래 쪽은 양 주체가 모두 매도를 하고요. 코스닥은 양쪽 주체가 모두 순매수하고 심지어는 선물까지도 개인도 외국인도 순매수, 지수가 올라가는 롱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조하는 것은 흔히 발생이 되나 개인과 외국인이 동조하고 반대로 기관이 그 반대 포지션에 있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자, 그만큼 현재 상황은 각 주체별로 좀 헷갈린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기본적인 입장은 지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든 뭐든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까지는 아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선물이든 코스닥이든 코스닥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정도다.
하는 것이고, 기관들은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꽤 탄력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선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양쪽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헷갈리죠. 이럴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된다라고 시나리오를 어, 그 단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양쪽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러한 탄력적인 시각과 그와 관련된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장기적인 종목,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또는 뭐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뭐 이런 것조차 필요 없습니다만은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베이시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이시스를 보면 전반적으로 위에 있는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는 코스피 선물의 틱 차트입니다. 현재 대장초 올라왔다가 다시 또 11시 정도부터 꺾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썩 좋은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베이시스는 플러스, 즉 콘텐고 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부담을 크게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단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지수 부담을 항상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정도로 해석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막지는 무시할 수는 없죠. 항상 우리는 안고는 있어야 돼요. 실물 경제가 부진하고 또 미중 갈등 문제는 수명 아래 있지만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트럼프 리스크가 있죠.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됐을 때 또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 특히 감세 정책이나 재정 확대 정책에 상당히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동성 파워라고 하는 건데요. 국내 시장, 뭐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아,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면 그 전, 즉 3월달 초 내지 3월 중순까지의 강력한 유동성 파워, 돈의 힘으로 현재 지수든 주가든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지금도 그것이 유용하다는 건데요. 근데 유동성 파워라는 측면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3월 달에 있었던 유동성 파워에 비해서 4월달, 5월달 거쳐 6월달쯤 돼 3개월째 지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 파워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탁금이나 또는 현재 신용장부나 또는 현재 파생상품 예수금 뭐 이런 것도 RP 자금 이런 것을 다 합친 그러한 자금을 즉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잔고가 어마어마하죠. 최근 147조 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돈은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자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현재 주변 자금의 147조 상대에 많은데 사실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규모가 전체 우리나라 시총의 약 11.7% 정도로 상당히 막대한 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전체 자금은 꾸역꾸역 돼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비중은 11.7%에서 8.4% 정도 수준으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즉 유동성의 힘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지수가 더 이상 탄력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제동을 받는 그런 배경으로도 이런 유동성의 힘이 약간 약화됐다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이것만 본다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삼성전자가 강력히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당히 지수 조절을 받는 게 더 좋고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특징, 시장의 특징을 보면 일단 눈치 보기, 뭐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판도 측면에서의 선도주, 주도주, 치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맡겨 있으니 당연히 여태까지 그려봤듯이 코스닥이 유력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 양대 테마로 할 수 있는 IT와 바이오를 비교해보면 바이오 쪽이 셉니다. 지수가 강할 때는 IT, 지수가 좀 약할 때는 바이오가 센 거예요. 지금 그건 공식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현재 지수의 약간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야가 언택트 관련주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SNS 또는 현재 온라인 쇼핑과 관련돼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들이 그에 해당이 되고요. 또 현재 지금 일부 바이오주들이 움직이죠. LNG 바이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 그리고 일부 식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CJ 제일제당이나 또는 뭐 이건 사실은 뭡니까? 가정 간편식과 관련 또는 현재 그 배달 음식과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는 것도 언택트와 관련돼서 그들 종목이 부각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IT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LG전자 보세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올라와요. 그리고 LG이노텍은 더 많이 올라가죠. 근데 제2선에 있는, 제1선이 아닌 제2선에 있는 IT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구선에 있는 반도체 및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들은 약간 식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1선에 있는 IT 종목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기에는 지금 지수 부담이 있고 장은 좋은데 그들 종목 뜨기 어려우니까 그 대신 구선에 있는 LG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근데 그런 종목 실적이 단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나 아직은 좀 미약한 정도의 명분 갖고서도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는 것이죠. 좋아져 뭐 아주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시장이 이게 맥입니다. 지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적당히 조정을 받고 J차 랠리를 한다 했을 때에는 그 바통이 바뀐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종목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이 내 순서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고 다만 삼성전기는 매수가 됩니다. 이 점은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삼성전기는 1분기 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거쳐 3분기 때부터는 특히 갤럭시 시리즈가 나옴에 따라서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지금 현재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전기차와 관련돼서도 삼성전기는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드렸으므로 오늘은 뭐 구체적인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기.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은 5G가 조금 움직이나요? 5G가 조금 움직이는데요. 그 전부터 관찰 대상 종목이었던 건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KMW 정도가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오이솔루션도 비교적 괜찮고 말이죠. 자, 이런 종목에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이 바이오 관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외국 겐바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간 바 있고요. 60자 랩돌도 뜹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앞타바이오 또 셀리버리 또 에이벨 바이오도 뭐 탄력주로 뭐 올라갑니다. 또 바이오톡스텍 이런 종목도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LNC 바이오, 뭐 알테오도는 또 다르고요. 그리고 또 보면 또 어제 급등했던 일양약품이나 제일약품이나 최근 급등한 동아약품 이런 종목도 달라요. 대웅제약도 어제 급등했던 것도 오늘 다르고 말이죠. 이렇습니다. 중구난방이고 변동성이 아주 극심하죠. 그래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레고캠 바이오는 재료가 있죠. 현재 화학연구소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소식이 좀 있었고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뭔가요? 앞타바이오 10%, 11% 올라왔는데 당뇨병성 신증치료제 유럽 인상이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좀 있죠. 티움바이오 일단 제목만 알아보자는 거죠. 티움바이오 면역 항암제 일부 희귀질환 전임상 단계에 있다는 것이고요. 에쿨론이 또 급등을 합니다. 에쿨론도 그렇죠. 항체 기술 기반 플랫폼을 다수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면역 항암제 쪽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종의 테마 같습니다. 또 ABL 바이오가 뜨고 있죠. 이주 항체 기술 혹시 면역 항암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이고요. 그 외에 셀리버리 또 매드팩터 파맵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알려져 있는 종목 중에 60자 랩셀 이런 종목들 메디포스트도 올라갔다 좀 내려갔네요. 이런 종목들이 현재 들쑥날쑥 현재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좀 혼란스럽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구경은 좀 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바이오들이 왜 이렇게 다시 또 부상을 하는지 난리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정체됐죠. 지수가 정체가 됐고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 시장은 많고 분위기는 좋으니까 이럴 경우엔 대안을 찾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IT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또 그런 와중에 최근에 조선주나 기계주, 철강주들 또 화학주들이 좀 올라와서 어느 정도 한 기존 굴뚝주와 굴뚝주가 많이 쳐졌던 것이 올라옴에 따라 키가 맞춰진 그런 상태입니다. 더욱더 시장의 관심은 다시 원래대로 바이오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과 좀 다르죠. 미국은 IT주들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K방역 또는 K의료 때문에 그런 것인지 더욱더 현재 바이오 쪽에 쏠려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임상 승인 등의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정부의 정책 환경도 또 도움이 되죠. 이런 것 등이 현재 동시에 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바이오기들이 다시 또 뜨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지수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이 현재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각계 개별적인 재료에 의해서 전체적인 재료보다는 개별적인 재료가 선도주가 있었죠. LNC 바이오나 또는 알테오전 같은 종목이 선도로 치고 나가면서 좀 자극을 받은 측면이 있죠. 최근 들어서는 또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의 일약약품이나 제일약품, 또 중해제약 이런 종목들, 또 동화약품 같은 전통 제약주들이 뜬 것도 자극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너무 주가 변동성이 심하죠. 또 같은 종목 내, 같은 섹터 내 각 파트별로 또 종목별로 상당히 어지럽게 많이 움직입니다. 이 종목이 갔다가 저 종목이 갔다가 또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위로 아래로 많이 흔들리고 장중의 그 변동성도 상당히 큽니다.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종목은 철저한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한다면요. 저는 그것조차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실제 제 주변은 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만류하고 있는 편입니다만은 어쨌든 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이런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을 짚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앞서 얘기한 걸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죠.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대중적인 예를 들어서 HLB나 또는 뭐 헬릭스미스나 신라젠이나 많이 알려진 뭐 젠백스나 또는 뭐 이런 종목들 파미셀 이런 종목들보다는 최근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낯선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주로 이제 부각이 된다는 거죠. 레고캠 바이오는 조금 약간 오래됐지만 ABL 바이오, 또 브릿지 바이오, 또 뭡니까 뭐 티움 바이오, 앞타 바이오, 매드팩토, 또 셀리버리 뭐 이런 종목들은 다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혀있던 매물 압박이 크지 않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세가 형성된다는 것도 하나의 맥이고요. 또 항체 개발이나 면역 뭐 세포와 관련된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이건 일종의 테마입니다. 또 줄기세포도 약간 움직였죠. 이런 식의 어떤 맥을 짚고 그 공통점을 찾아서 지금 당장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지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다음 차례는 내 차례야 하면서 길목치기로 가다 보면 오히려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우량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량주가 아니라 인기주로 할 때에는 맥을 짚고 현재 뜨는 종목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조차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 특히 어느 정도 어, 주식 매매가 자기 본업도 아니고 단기 트레이딩이 어울리지도 않고 할 자신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다 떨어내고 다 하지 마시고 현재 그냥 삼성바이오로스 하나로 현재 일원화 한 종목에 집약시키면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반 개인들은 그때 단기 트레이딩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하지만 그만큼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정신이 그렇게 투기적인 시세에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적 피폐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파민
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극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나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삼성전자 잠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그 전부터 말씀드리고 사실은 좀 빠르게 6월 중순부터라고 했던 건데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듯 합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환율과의 관계와 관련돼서 오늘 매일경제신문 오늘자 신문입니다. 6월 10일자 신문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잘 정리돼서 나왔더라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료가 그 자료인데요. 원화값과 환율과 삼성전자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고요. 원화값 상승 시기,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환율이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과거의 현재 사례를 현재 지금 정리해 놓은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16년 각각 17%, 27%, 30%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즉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환율이 떨어진다.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외국인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즉 환율이라고 하는 조건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조건이다 하는 것이. 다만 지수 위치가 높고 실적과 관련돼서 다소 현재 2분기 및 금년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다소의 의심이 가는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베이시스가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 매수에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는 순간부터 아마 7, 8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며 금년 중 7만원까지는 넉넉히 잘하면 8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 물론 더 장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5년 적당하게 그리고 더 장기를 보면 10년까지 앞을 보면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기가 아닌 투자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그전에 보면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또 올라갑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이버가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 클라우드라는 게 뭡니까? 중앙 서버를 구축해서 각종 현재 서버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현재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전국의 각 지역에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중앙에서 통제를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죠.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이 점차 더 커지고 있고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어디입니까? 현재 아마존이란 말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데가 가장 대표적인 현재 그런 업체들입니다. 근데 그 시장을 우리랑도 클라우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외국계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죠. 여기에 네이버가 강력히 도전장을 냈다는 것이죠. 네이버 클라우드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시장에 도전장을 내면서 현재 국산업체, 토종업체로서 선두업체로 강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업체, 국내 기관들, 하나생명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은행이나 또 금융 파트뿐만 아니라 기재부, 또 코레일 등 또 국내 현재 그 행정기관 쪽입니다. 그쪽에도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 수주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범위도 넓어요. 그리고 이미 금융, 교육, 게임 등 16개 각 카테고리 B2B와 관련된 카테고리를 다 확보를 했고 관련된 상품이 156개나 현재 좀 구축을 했다는 소식이 있죠. 그리고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곳인데 이것도 상당히 비전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네이버가 갖고 있는 온라인 쇼핑 외에 각종 콘텐츠 또 그와 관련된 광고, 새로운 광고죠. 이런 그 영역과 함께 새로운 어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또 클라우드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네이버가 다시 또 각광받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더 각광받는 추세적으로 금년 목표 가격을 제가 30만원 제시해드렸습니다만은
내년까지 본다면 뭐 40만 원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될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계속 물량이 많으신 분 약간 줄이고 전혀 없으면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지금 전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자,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현재 4개 부문 실적, 성장성, 안정성,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술 개발력, 기술 개발력이죠. 기술 잠재력, 또 그것을 현재 표출할 수 있는 시장의 터전, 이런 것들이 3박자, 4박자, 5박자입니다. 이 모든 제 분야에 좋은 점수도 그냥 점수가 아니에요. A 플러스입니다. 전부 다 괜찮다는, 실적 좋고, 지금 당장의 실적도 좋아요. 또 금년 실적 전망 받고, 또 성장성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CMO 관련도 세계 시장 석권하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빠르게 석권하고 있고, 또 업체와 고객사와의 관계 시간이 가서 돈독해지고 있는 상태이며, 또 난공불락의 기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 또 아주 우수한 에피스라는 자회사도 또한 갖고 있죠. 또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암을 거쳐서 지금 안과 질환으로까지 현재 이른바 지금 안과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 약에 대한 현재 만기가 도래하죠. 그와 관련된 또 한 가지 기회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코로나 치료제와 또 관련되어 있잖아요. 또 현재 에피스의 또 협력사, 또 현재 바이오젠과 관련돼서 신약과 관련된 CMO 계약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70만 원, 벌써 1차 목표가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목표가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수정해드렸던 목표가 85만 원인데요. 넉넉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5년 후쯤에 200만 원쯤 갈 거다 했던 건데요. 5년 후가 아니고 늦어도 3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12개월 목표가 85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일단 85만 원. 그리고 3년 후의 목표, 5년 후 200만 원이 아니고 3년 후, 2023년까지는 2023년 되기도 전에 아마 200만 원까지 갈 것이다 하는 예상을, 전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 종목도 지금 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재 계속 망설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 직접 코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현재 이것과 지금 PPG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체험 VIP 회원에 가입하셔서 저희 도움을 직접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 방송을 계속 청취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왕하시는 김에 좋아요 버튼 하고,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